아 근데 근해 공식 모르는 근해 공식을 모른다고? 알아요. 페이지 37페이지 펴주세요. 2A분의 B제곱 아니 마이너스죠. 아 조용히 좀 하고. 제가 산더미 다다음 주까지니까 여기 있잖아. 할머니 그리고 말했지만 사고력 통합 문제 빼고 하는 거면은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실전 문제도 빼고 하니까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 정도면 오케이? 사고력 통합 문제 빼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인분? 정원이 6분 두 번째 방법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야. 제곱근의 정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뭐냐? 너희에게 x제곱은 a야 라고 하면 얘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나오지? 풀마 루트 a가 나오죠. 너희가 2x는 4야 라고 했을 때 얘를 x는 2야 할 때 뭔가 사고적으로 생각을 하나?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곱을 없앨 때는 오른쪽에 풀마 루트가 씌워진다 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더라도 제곱이 없어지면서 풀마 루트가 씌워진다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x는 꼴로 고쳐주면 되죠. 그럼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풀어볼게. 양면을 a로 나눠요. 인정하죠?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양면의 x 개수의 반의 제곱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을 양변에 더해줘요.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2a분의 b가 되는 거지? 네. 무슨 생각하지? 제곱하면 뭐 나와? 4a 제곱분의 b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요. 내 시력이 2.0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2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 a분의 b.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우변을 통분하시면 4a 제곱분의 여기 분모 분자에 4a만큼씩 곱해지지. 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여기 제곱 없애면서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통째로 씌워진다 했었지. 네.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는 꼴로 고치면 뿔마 루트가 통째로 씌워져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분모가 절대값이 맞긴 하거든. 근데 앞에 뿔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a로 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그 다음 얘를 넘겨주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 나오죠. 근데 근해 공식에는 우리가 짝수 공식과 홀수 공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죠. 얘가 근해 공식이다. 근데 얘는 x 개수인 b가 홀수일 때 쓰는 공식이야. 왜 홀수 공식과 짝수 공식을 따로따로 나눠서 외우게끔 시키냐면 b가 홀수일 때는 그냥 요대로 대입을 하면 돼.
근데 b가 짝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약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b가 짝수니까 얘 짝수지. 네. b가 짝수니까 얘 4의 배수지. 네. 얘도 4의 배수지. 네. 그럼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루트 4로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약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오. 그럼 얘네들을 약분시켜 보면 2가 약분돼서 2는 없어졌고, 그리고 b를 2로 b가 짝수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b를 2로 나눈 값을 b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약분이 되어서 얘가 b 프라임이 돼. 마이너스 b 프라임. 오. 그리고 얘를 4로 나눴다를 b 프라임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4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c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가 홀수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고 b가 짝수일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너희가 약분을 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짝수 공식에 대입하면 더 이상 절대 약분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야. 간혹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해도 약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b가 짝수인데 홀수 공식 대입했다? 무조건 약분해줘야 돼요. 귀찮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귀찮아져.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외워놓으시고 대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근해 공식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거든. 저기 나와 있는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은 근 두 개를 한 번에 써놓은 거야.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아서 한 번에 묶어 써놓은 거거든. 그냥. 인정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희망이가 없어요 이거. 양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양수면 요근하고 요근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위에 나와 있는 근과 아래 나와 있는 근이 똑같아, 달라?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양수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양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였으니까. 근데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어떻게 돼? 정원이 중분이 나옵니다. 요근하고 요근이 똑같아지죠. 이거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로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이게 중복된 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고도 표현해요. 간혹 책마다 다르지만. 마지막으로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음수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때 없다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인정합니까? 네.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는 없을까? 뭐라고? 될 것 같아.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는 없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안 보셔. 될것 같아.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 나오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이니셜 d라고 하거든. 이니셜 근데 이 판별식은 a와 b와 c가 실수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실수일 때만. 왜냐면 a와 b와 c가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여기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 있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음수지만 않으면 실근을 갖는다는 논리에 의하여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가져오는 건데, 만약에 ABC가 실수가 아니야. B에 I가 있어. 그럼 얘가 양수더라도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못하게 되거든. 인정하지?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갖기 위해선 식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전개해 보시면 개수에 허수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개수에 허수가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 같은 두 허근이 나오기는 하되 판별시계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가능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판별식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얘기할 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우리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두 근을 두근두근 반응이 괜찮은데? 자주 해야겠네. 두 근을 더해. 두 근을 더하면 욕했지? 아니 제가 알았어. 쉬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얘네끼리가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오거든. 그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두 근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근의 합.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왜 알파와 베타라고 하냐? ABC는 이미 썼잖아. D2라고, 두 근을 D2라고 하기엔 뭔가 이니셜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두 근을 보통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야. 쓸 이니셜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알파와 베타를 AB로 읽는 인간들이 있어요. 혼나야 돼. 아니야. AB는 이미 썼어. 이거 AB라고 하면 망해요. 오케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심심해서 이제 뭐예요? 곱해요. 곱하면 분모가 4a 제곱분해가 되고 분자는 합차 공식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야 비제곱이 사라진다. 그럼 얘네끼리가 없어지면서 분자가 4ac만 남아. 그럼 분모 분자 뭘로 나눌 수 있어? 4A. 4a. 그러면 a분의 c가 남죠. 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 게다가 또 심심해가지고 빼봤어. 아이 진짜? 이노비션. 요번엔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럼 분모는 2a분의가 되지.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마비가 없어지죠. 네. 마비가 오나?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내가 할 때 났는데. 2로 약분해주면 a분의 그건 너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두 근의 차가 생각해봐. 너 얼마 갖고 있어? 100원도 없어. 5만 원 갖고 있고 내가 10만 원 갖고 있으면 얘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돈의 차이는 얼마야? 5만 원. 5만 원이지.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안 하지. 네. 맞지? 그래서 차는 보통 양수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값으로 공식을 외우게끔 시켜요. 이렇게. 양수 나오게끔 하려고. 근데 그냥 a분의 1로 외워도 상관없어. 왜?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 음수여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우면 되는데 잘 안 외워진다 하시면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근해 공식에서 이 부분이에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게 두 근의 차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너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까지 꼭 외워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름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걸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오케이.
여기까지를 이해하셨다면 2차 방정식까지는 뭐 별다른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유형들을 같이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힘드냐? 하나도 안 돼. 쌤이 예전에 군대 때 완전 군장을 메고 군기고육대를 갔어요.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이렇게 가는데 죽겠는 거야. 포기하고 싶다 아 그만둘까 하면서 계속 걸어갔거든. 계속 가는데 다리가 진짜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냥 넘어진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려갈까 봐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어. 근데 이렇게 갔다가 계속 어디로 계속 들어가. 그래서 설마 이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갔거든. 계속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추래 여기서. 아이고. 뒤로 돌아가더라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 그 내리막길.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거든 다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때부터 힘들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도착한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힘든 건가? 내가 진짜 힘든 거였다면 이거 못 가지 않았을까? 내 체력이 완전 방전된 거라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아닐 수 있어. 다음으로 가볼게요. 안 하면 저번에 했을 주간에 갑자기 너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힘든 게 아닐 수 있어. 잘 생각해봐. 나중에 어차피 우리 다 해야 하는 거다. 가짜 힘든 거야. 볼게요. 얘네들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건데 마이너스 루트 6을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쪼개주고 x 쪽에서 대각선끼리 곱하여서 더하기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하죠. 따라서 x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x 빼기 루트 3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루트 3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x제곱 계수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너희가 양변에다가 얘의 편례를 곱해줘요. 괜찮아? 그럼 얘가 여기에 곱해지면 어떻게 돼? 1이 되지? 그래서 x제곱이 되고 얘가 여기 곱해진 건 마이너스 가로 열고 루트 2 마이너스 1의 x가 되고 얘가 여기에 곱해진 거는 전개를 일단 하지 마. 그대로 써. 왜? 요 상태로 쪼개가지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거든. 마이너스도 안으로 넣어놓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 상태에서 그대로 쪼개가지고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마이너스를 위에다 줘야 될까 아래다 줘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럼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일단 밑으로 줘야지. 아니 맞아? 마이너스를 위로 줘도 안 되고 밑에 줘도 안 되지.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상태에서 되는 경우는 너희가 이거를 전개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전개하라고. 이제 전개. 그럼 전개하면은 2루트 2에다가 뒤에 곱해진 게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싹 계산하시면 루트 2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얘를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와 1로 쪼개고 x 쪽에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나오면 나오는 거지.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여서 x 값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얘네들에 대한 값의 근들을 알파, 베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네. 대소관계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감마와 델타 중에 델타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얘가 델타가 되고 얘가 감마가 돼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는 마이너스끼리 비교를 해보면 알파가 더 작아 감마보다. 그래서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양수끼리 비교한 건 델타가 좀 더 크게 좀 더 작겠네. 델타 그 다음에 마지막 베타까지 인정하죠? 오케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크 사이 방사선 입실론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런 거 써요. 감마선 방사선 중에 아 재미없어.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무슨 소리야? 나 장모님 같은 말 하면 안 되겠다. 아직이가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나 무슨 소리야? 아 저건 재미없다고. 정원아 집이 없어잖아. 커서 감아서 진짜. 우리 여친한테 정원이 여자친구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치겠다. 네. 네. 상처받는 거 아니지? 게임 있습니다. 상처받는 거 아니지?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저 자 게임 얘가 이제 모든 양수 K에 대하여 중근을 갖는데요. 이민솔처럼 모든 양수 K에 대하여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을 갖으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4의 0. 근데 판별식을 짝수 공식으로 해도 될까 안 될까? 왜요? 돼요. 돼요. 짝수 공식으로 해도 돼요. b x개수 짝수면은 짝수 공식 해도 돼요. b 프라임 제곱 2로 나누고 제곱하면 k 마이너스 ac 여기서 그 a, b, c를 나누는 기준은 x 제곱 개수가 a고 x 개수가 b고 x 없는 것들은 다 c예요. 오케이?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 정원이 화난 것 같은데 표정이? 선생님 이민솔이네. 삐졌네 삐졌네. 아 이민솔 제발. 네. 자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3b에다가 마이너스 2는 0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인 k에 대하여 모두 만족한다며. 그게 뭐야? D가 양수인 k에 대하여 모두 만족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냐면 양수인 k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는 건 k가 1억이든 1조든 1000조든 1000억이든 다 만족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한다고. 그러면 k가 있는 것들 다 묶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과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하고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되고 k의 개수가 나머지들은 다 상수 취급인 거니까 뒤에 붙어요. 까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각각이 0돼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양수인 a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뿔마 2가 될 수 있을 텐데 양수이기 때문에 2가 되고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 진행하면 b-1, b-2까지 b는 1 또는 2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b가 2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인정하죠? 두 개 나면 4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판별식 했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7번 문제 얘는 난이도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거 갑자기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골 때려져요. 왠지 알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구해주세요 얘기를 했으면은 알파와 베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음수가 돼야죠. 네. 곱한 게 양수고 더한 게 음수니까. 그러면 둘 다 음수네? 합쳐지면서 어떻게 합쳐진다 배웠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합쳐진다 배웠지. 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4가 들어가면 정답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때. 이게 예전에 학교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4네? 루트 4 만세 틀렸다 그러더라고. 뭔 말인지 가죠?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꼬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x 개수를 음수로 줬잖아.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 6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4 양수. 그럼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준 상황인 건데 얘를 바로 구하기는 좀 까다롭죠? 맞지? 네. 제곱을 한 값을 구하자. 제곱을 해주면은 얘는 알파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6이었고 얘 값이 4면은 얘가 4가 돼서 10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제곱을 하면 이게 10이면 제곱하기 전의 값은 얼마라고? 플러스 풀마 루트 10이라고. 그런데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루트 10 나와야 돼 하면서 정리하시면 마무리된다는 거죠. 인정하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10번) 3 더하기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인 건데 너희에게 만약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a 가로 열고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세워줄 수 있지?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를 전개하게 되면 a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얘를 추천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도 쉽게 세울 수 있거든. 요걸로 세우면 이게 더 복잡해져. 그럼 두 개 더한 건 얼마야? 6. 요 자리가 6이 되는 거야. 두 개 곱한 건 9 빼기 2가 돼서 7이 되죠. 얘가 7이 되는 거야. 그럼 a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은 0까지 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x제곱 개수가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1이 돼가지고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7이다. 까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를 두 근으로 한대요. 두 개 더한 거는 a 더하기 b는 1이 되고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1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또 생성해달라는 거지. 인정하죠? 오케이. 그러면 x제곱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12x 플러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3은 0이다 까지 얘기하시면 마무리되는구나. 안 어렵죠?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랑 다 똑같잖아 거의. 다음으로 가보자. 자, 요건 좀 기억해야 돼. 13번. 자, 보면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있어.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랑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우린 얘를 x 빼기 마이너스 1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정원이? 저 먼저 보고 있다. 아 진짜? 내 시력이 2.0인데 눈이 분명히 저쪽까지 있었는데 이게 회열인가 이거? 부메랑이야? 저 사시 심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도 했는데도 안 나네. 수술 배급 받는. 네, 진짜로. 네, 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도 했어요. 아니 서울대병원 배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눈 돌아가고. 완전 사기네. 이게 갑자기 다큐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얘가 0 나오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럼 얘 0 나오게 하는 x값 구해보면 근해 공식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를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번에 써놓은 거잖아. 그럼 알파 자리랑 베타 자리에 얘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런 식으로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 꼴로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해주고. 괜찮아? 정원이 괜찮아? 지금은 잘 보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을 때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0 나오는 x값들을 찾아내고 여기 알파 자리랑 베타 자리에 값들을 넣어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근해 공식 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야 라고 써놓고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x제곱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얘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빼기 얘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했다. 실제로 다시 전개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걸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표현해요.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게 이제 새롭게 하나가 추가된 거고 6번 개념. (6번) 개념은 너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한 근을 3 더하기 루트 2라고 줬대. 그러면 다른 한 근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해요. 한 근을 3 더하기 루트 2라고 줬을 때 다른 한 근을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줄 수 있어 라고 외우면 안 되고 여기에 조건이 꼭 붙어야 돼.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만약에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근을 그대로 X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풀려요. 이 센수학 C단계 보면 나오고 정석이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웬만큼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너희한테 한 근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을 안 줘요. 그럼 이거 다른 한 근 얘라고 놓으면 망해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일 때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 요걸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오케이? 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로 기억하래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P 더하기 QI가 다른 한 근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을 P 마이너스 QI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근해 공식을 써놓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시면 보여요. 만약에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A, B, C가 만약에 유리수인 상황에서는 A, B에서는 루트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유리수니까 루트가 안 나오지? 루트가 나온다면 여기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앞에 개수가 플러스인 게 한 근이면
마이너스인 게 다른 한 근이야 얘기할 수 있는 논리인 거거든. 그래서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ABC가 실수면 여기에서 I가 생길 수 있어 없어? I 안 생기지 절대. 그러니까 I가 생긴다면 여기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QI면은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QI야. ABC가 실수일 때.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I가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이 말 못하는 거지. 이해가죠?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p 더하기 qx에다가 p 마이너스 q가 0이다 해줬어요. 한 근이 4 마이너스 루트 10이래. 근데 p와 q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두 유리수 PQ에 대하여 있잖아. 그래서 다른 한 근을 4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라고 세울 수 있어. 썼던 거 기억나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8. 그럼 이 자리가 8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16 빼기 10이 돼서 6이 되니까 얘가 6. 결과적으로 나는 이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은 0이야 라고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p 더하기 q 값이 8, p 마이너스 q 값이 6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볼 수 있다고요. 인정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방정식 파트를 제대로 좀 풀어갖고 오시는데 43페이지까지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이랑 앞에 오답들 제대로 좀 고쳐갖고 와주세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야. 오케이? 이 특강에서 너희가 많은 것들을 얻어가려면 너희들이 많이 고뇌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좀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저는 아.